정부 발표에 큰손 뭉칫돈 몰렸다 이래적 급등한 종목들. 보험주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들은 주가 순자산 비율 1배 미만인 저 PBR주다. 금융당국이 저 PBR 주가 몸값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히자 기관 외국인 등 큰 손의 자금이 이곳으로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주환원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전날까지 코스피 보험지수는 21.74% 급등했다. 코스피 업종 지수 가운데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도 크게 웃돌았다. 이 기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 코스피 보험에 속한 종목을 1,566억 원, 940억 원 순매수했다. 개인은 2,000억 원 이상 팔아치웠다. 보험주 급등세 두드러져. 흥국화재, 일주일 새 51% 급등. 개별 종목으로 봐도 상승세는 두드러진다. 이 기간 흥국화재는 51.74% 올랐다. 코스피 상장사 중 수익률 3위다. 하나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하나생명, 삼성화재, 삼성생명, 동양생명도 일제히 불을 뿜었다. 대부분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생명보험사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자기 주식과 최대 주주 지분이 상대적으로 많아 주주환원 여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일이 드문 보험주 특성상 이례적인 일이다. 이처럼 단기간에 보험주가 부상한 비결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다. 보험주가 급등하기 시작한 24일 금융당국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을 결정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다. 이 프로그램에는 상장사의 이사회가 스스로 PBR, 자기자본이익 비율 등 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극 설명 소통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저평가를 판단할 기준으로는 PBR 등이 사용될 전망이다. PB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해당 기업이 보유한 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회사의 시가총액과 회사의 자산 수준이 동일하면 PBR 값은 1배가 된다. PBR 값이 1보다 작은 경우 회사가 보유한 자산에 비해 시가총액이 작다는 뜻으로 실제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뜻이다. 국내 상장사의 PBR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보험주 PBR은 바닥을 기고 있다.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 업종 PBR은 0.3배, 생명보험은 0.2배, 손해보험은 0.4배다. 모두 1배에 미치지 못한다. 이미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인구구조의 한계로 보험사 성장성은 제한적이라며 새로운 국제회계 기준 도입 후 해약 환급금준비금 적립으로 주주환원 기대감도 약화해 보험주 PBR이 낮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정책 수혜 가능성 큰 종목 위주로 옥석 가려야. 전문가들은 이제 옥석을 가려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PBR이 낮다고 무작정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수혜 가능성이 크고 주주환원 의지가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주주환원 확대 여력과 의지가 높은 기업이 이번 정책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며 주주환원 여력은 자사주 비중, 자본 실적 안정성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주주환원 의지는 최대 주주 지분율로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증권은 삼성화재를 주간 선호 종목으로 꼽았다. 안연구원은 삼성화재는 보험사 가운데 실적과 자본 안정성이 가장 우수하다며 신계약 보험 계약 마진을 확보해 실적 성장, 배당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목표가는 30만원을 유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메리츠금 융지주를 보험업종 내 토픽로 꼽았다. 저 PBR주는 아니지만 주주 친화 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다. 메리츠금 융지주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600여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했다. 메리츠증권은 2022년 주주환원율 50%를 공언하는 등 국내 금융사 중 가장 선진화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있다. 하나증권이 2일 LX 하우시스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9만원에서 55,000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매 거래량이 감소하는 상황을 실적 추정치에 반영한 영향이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LX 하우시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8,827억 원, 영업이익 89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라며 영업이익은 기대치 하회 이유는 건축자재 부문에서 해외 재고 처리 등 비용 반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실적 발표와 동시에 현금 배당 공시도 나왔다라며 보통주 DPS 1,700원, 우선주 1,750원이다. 배당 금액은 약 170억 원 수준으로 2023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당 성향 약 30% 수준이다. LX 하우시스는 2009년 상장한 이래 매년 배당금을 지급했다. 올해도 유사한 배당 성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했다. 김영구원은 LX 하우시스의 올해 매출액을 3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을 1,046억 원으로 추정한다라며 건축자재 부문의 매출액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착공 감소에 따라 BEB 부문의 매출액이 다소 감소하고 상반기 주택매매 거래량 영향으로 BEC 매출액 개선도 크게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 이유는 아파트 가격 하락 추세에 따라 매매 거래량이 기대와 다르게 감소하는 상황을 추정치에 반영했기 때문이라면서도 매매 거래량은 부동산 가격이 바닥에 근접하는 시점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매매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면 목표 주가를 재차 상향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키움증권은 2일 딥노이드에 대해 올해 산업용 인공지능 시장 개화로 인해 본격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현진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예상치 대비 하회했다며 회계 기준 변동으로 산업용 AI 수주 일부의 매출 인식이 올해로 이연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말 기준 산업용 AI 수주 잔고는 90억 원 이상으로
올해 실적 성장 가시성 높은 상황이라며 딥팩토리 경우 지난해 10월 수주한 7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본격적으로 매출 인식될 전망으로 향후 글로벌 머신 비전 전문 업체와의 후속 수주로 인한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또 딥시큐리티는 시장 선점을 통한 데이터 경쟁력을 바탕으로 적용처 확대를 주목해야 한다며 최근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마약 및 불법 물품 반입 차단 솔루션 구축을 진행하는 등 향후 세관 시스템과 연동의 통관 분야로 사업 확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딥노이드의 올해 실적 전망은 매출액 197억 원, 영업이익 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38% 증가,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며 유효한 성장성에도 주가가 연초 이후 20% 이상 하락했는데 수주 잔고를 통한 올해 실적 성장 가시성이 높다는 점과 산업 AI 시장의 개화가 본격화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할 시 저평가 국면으로 판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에코프로비엠이 부진한 실적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중장기적 성장성은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이익 감소에 따른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2만 원을 유지했다. 에코프로비엠의 지난해 4분기 예상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30% 감소한 1조 2,600억 원이다. 같은 기간 영업적자는 53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다. 물량이 24% 감소하고 가격이 추가 하락한 것을 반영했다. 김정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입 데이터에 따르면 오창과 포항 지역의 양극재 수출량은 전분기 대비 각각 49%, 37% 감소했다며 특히 오창이 월별 수출량 감소가 컸다고 말했다. 부진한 실적을 예상하면서도 중장기적 성장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김연구원은 신공장 가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2025년부터 전체 시장 성장률보다 높은 양극재 출하량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며 주 고객사인 SK온도 2025년부터 중국, 미국, 유럽, 한국에서 증설한 생산 능력을 가동하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에코프로비엠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2,932억 원으로 기존 대비 50% 하향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37%로 2차전지 및 소재 기업들 중 높다며 양극재 가격 하락에 따른 이익 감소세는 상반기 중 마무리되면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